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낮아졌는데 재산 기준이 초과했던 사람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 연금을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3만 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612만 명이었는데 무려 8.6%나 늘어나는 겁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그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신규 수령자가 평년 대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월 32만 원으로 늘었고 정부가 월 40만 원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나이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소득 요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집값, 자동차, 기타 공적연금 수급액 등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까지 이 기준치가 1인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에서 35만 원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부터는 1인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 30만 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급 등으로 계산하는 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으로 계산하는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집값이 소득 인정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소득 인정액 30만 원 차이는 집값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다른 조건을 다 없다고 가정하고 집값만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환산액은 121만 6천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6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155만 원입니다. 두 주택의 가격은 1억 원이 차이 나지만 소득 인정액은 단돈 33만 4천 원 차이입니다. 집값이 상승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도 올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선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죠. 심지어 복지로 사이트에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신청해 소득을 평가받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 요건을 재평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미지급 대상자들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완화된 소식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공시가격 하락 정보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은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세금이나 지원금 등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입니다. 공시가는 간단하게 세금을 매기는 평가값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실거래가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7억 원이면 공시가는 5억 원대로 책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는 세부적으로 시가 표준액과 기준 시가 등으로 나뉘는데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다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이 공시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내 주택의 공시가를 얼마로 잡았느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중요한 주택 공시가가 올해 무려 18.6%나 하락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무려 1년 만에 30.7%가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등에서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부산도 17, 18%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시가 하락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 환산액이 221만 원입니다. 이 조건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8% 떨어져 6억 5,600만 원이 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똑같은 집에 사는데도 소득 환산액이 173만 6천 원으로 줄어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20에서 30만 원 올라가고 주택 공시가격도 20%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올해 무난히 수령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의 계산은 주택 재산만 가정한 예시일 뿐입니다. 각자 금융 자산과 소득, 기타 공적연금 수령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평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통계를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동시에 수령하는 인구가 265만 36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의 3분의 1 이상이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두 연금을 다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 132만 명에 불과했는데 10년간 2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노후보장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납입액과 상관없이 받는 보편적 지원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더 완화되고 수령 인구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및 4대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적 반발과 국회 법안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틀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선 기타 공적연금 수령액과 자산 등을 미리 조정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잘 맞춰야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조정하는 많은 방법 중 저희 채널에서 추천한 것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 수십만 시청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조기 수령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지만 연금액이 수백만 원대가 아니라면 무조건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